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예산안 처리도 아직 안 된 상황인데 국민의힘의 내부 관심은 벌써부터 이제 전당대회로 이제 쏠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전당대회의 시점은 3월 초로 이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 당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룰 문제, 당심을 일반 국민 여론보다 훨씬 더 그 비중을 좀 높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확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과거에도 논란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예. 결국은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 당심 70, 민심 30, 그러니까 여론조사 30을 하는 거를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새누리당 시절에도 4번의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다 이거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서가 깊고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황교안 대표가 2019년에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가 돼서 미래통합당으로 바꿨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7대 3 이게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전통 있는 이 비율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이 조금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때는 어쨌든 당심하고 민심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승민이라는 이런 예. 존재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변수들 때문에 그 윤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룰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좀 이런 강한 윤심과 그리고 당권 주자들 이제 후보들의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좀 이게 유불리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역선택 방지 조항, 소위 말해서 네. 민주당 지지자를 빼자 여론조사에서 그거는 거의 유승민 의원을 빼놓고는 거의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심과 민심에 있어서 비율은 여론조사에서 잘 나오는 후보들 예를 들면은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런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나머지 조금 여론조사에서 안 나오는 분들이 주로 이제 뭐 권성동, 뭐 김기현, 조경태 이런 분들이 조금 뭐 90대 10에서 아예 100%로 하자.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례가 없기는 합니다. 100%로 이런 식으로 뽑은 사례는요. 새누리당 이후로는. 네, 지금 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이제 갈리는데 찬성하는 쪽은 아무래도 이른바 윤심에 가까운 그런 그 차기 당권 주자들이 더 찬성을 하는 것 같고 사실 반대하는 쪽도 이제 계속 지금 신경전을 벌일 텐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이 규칙을 바꾸는 데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지도부가 자체 회의에서 그냥 정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선관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각 주자들의 어떤 입장도 또 들어보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가 나왔던 2021년에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오히려 민심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나온 게 예비 경선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네. 그래서 예비 경선에서 여론조사 50, 당심 50으로 하고 본선에서는 그대로 7대 3을 유지라는 방안으로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바꿀 수는 있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윤심이 이거를 당심을 확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쪽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뭐 아니면 선관위가 구성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그쪽으로 좀 가는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다만 100%로 하면은 너무 민심과 괴리가 있으니까 뭐 9대 10, 그러니까 90대 10 요 정도로 지금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유력한 관측입니다. 네. 좀 일정상으로 보면 이제 예산안만 통과되면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착수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 내부에서 이제 논의해서 이제 정해버리면 그만인 건데 아무래도 이제 당권 주자들 사이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좀 더 표면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룰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 동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승민 안 돼, 안철수 안 돼, 뭐 이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고. 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윤심이 좀 그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뭐 여권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차기 대권 주자는 당 대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유승민 방금 얘기했던 뭐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견제용으로 지금 강하게 룰을 바꿔야 된다라는 뭐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뭐 골대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 안 먹으려고 골대로 옮기는 거냐 뭐 이런 반칙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당 분위기는 바꿔야 된다. 그게 이제 명분은 당원이 100만 명에 가까운 이 정도 과거하고는 다르게 당원이 이렇게 늘었는데 그러면 당심을 더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어서 그게 뭐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100%로 가기에는 좀 부담돼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90대 10이 조금 많이 유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은요.
애초에 이제 2004년에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처음 도입했다고 하는데 18년 전에 도입해서 쭉 유지해온 그 배경에는 이 당의 어떤 이 외연을 더 넓히고 중도표를 조금 더 이제 흡수하고 그런 쪽으로 당을 좀 끌어가자는 취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거의 한 목소리로 이제 얘기했었던 부분이 이른바 수도권 그리고 MZ 세대의 소구론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차기 대표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 당심을 이렇게 이 투표 비중에서 높이게 되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수도권이라든가 MZ 세대의 표심 그리고 중도표 이런 것을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건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건 아닌지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나와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네. 누가 당 대표가 될지.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역대 이제 총선,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첫 치러지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중간 평가 성격이 매우 강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하면은 여당이 대통령하고 같이 협치를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조금 도와주는 형식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대통령이 못하면은 여당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 선을 긋는 모습을 그어야지만 그나마 선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달렸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도 대표지면은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잘하면은 여당 대표가 같이 뭐 윤심을 좀 많이 이렇게 반영하는 분이 되더라도 큰 상관이 없을 텐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각종 개혁 드라이브, 노동 개혁, 뭐 연금 개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지지율을 좀 끌어들이려고 지금 하는 모습인데 일단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선거까지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고 뭐 민주당에도 뭐 이재명 당대표 리스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와는 했던 방향하고는 좀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당원 수가 이준석 전 대표 그 체제 이후에 굉장히 좀 늘어난 측면이 있고 그 구성 비율도 좀 달라졌고 이런 것은 이제 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명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제 표면화되고 가시화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 노웅래 의원이 조만간 이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표결에 붙여질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단 그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뭐 어제 오늘 이제 언론 인터뷰 나오신 민주당 의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민이 깊다.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당론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지금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일단은. 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말씀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안민석 의원, 뭐 기동민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의원들이 결국은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소명을 듣고 이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의원총회를 열면은 민주당 의원총회를 내일 열고 거기에 이제 지금 노웅래 의원이 나와서 네.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도 열었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그거를 듣고 개개인이 좀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뭐 그런 전망이 보이고 박용진 의원도 일단은 얘기를 들어보고 각자 판단을 하자 이런 식으로 또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 본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거듭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도와달라고 이제 읍석을 했습니다만 일단 이제 자유투표에 붙여질 경우에 민주당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떨지 이게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분위기는? 그러니까 저도 좀 종잡을 수가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수사 자체가 굉장히 편중돼 있다. 야당한테만 지금 모든 게 집중돼 있고 네. 여당이나 정부 쪽에는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럼 노웅래 의원이 100% 결백하다라고 믿느냐라고 보면은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서도 좀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네.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물론 노웅래 의원은 이제 3억 원이 집안에서 현금 뭉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오늘 다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친 부의금이 뭐 8천만 원 그리고 장모 부의금이 1억 2천만 원 그리고 출판기념회 2번이 1억 원 해가지고 이게 다 3억 원이고 개별 봉투에 다 들어있던 거를 마치 6천만 원을 돈 뭉치로 받은 것처럼 검찰이 조작한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가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방탄국회 범죄 피의자에 대한 방탄국회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상당히 조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선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모두 가결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야권 인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 중이고 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도 이제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했을 경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방탄국회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제 가결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또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는 막아주고 누구는 그렇죠. 안 막아주냐, 뭐 이런 거, 뭐 네. 이런 논란이 이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인데 오히려 그래서 친명계 쪽에서 이거를 좀 더 노웅래 의원을 좀 더 막아줘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되지 않냐, 뭐 네. 이런 얘기도 오히려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의원 개개인 결국은 지금 전망으로 봤을 때는 당론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의원 개개인들이 판단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가결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데 부결표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탄절을 전후해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 사면. 여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이제 사면론이 흘러나왔습니다만 이게 뭐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해서 지금 계속 수감된 그런 상황인데 형기를 한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제 사면론이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상황이 묘하게 된 게 본인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에 저는 사실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사면이잖아요. 예. 근데 그 앞서서 가석방 얘기가 한번 나왔고 그때 원유철 전 의원 등등은 가석방이 됐지만은 김경수 의원은 안 됐잖아요. 그때도.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 지사 측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계속 본인을 이용해서 땔감처럼 이렇게 사용만 하고 있고 네. 실제로는 이렇게 뭔가 복권을 시켜주거나 가석방 시켜줄 생각도 없다.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실제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형기가. 네. 5개월 뒤에 나가나 지금 나가나 큰 상 복권이 없다라면은 사면이 아닌 게 피선거권이 부활하는 게 아니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혜택을 받은 것처럼 돼야 되는 뭐 모양새가 되잖아요. 만약에 복권 아니 그러니까 뭐 사면을 받으면은 예. 그러면은 이게 향후 정치 활동에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국민의힘하고 좀 각을 세우는 모습, 강한 모습의 좀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두루두루 조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려면은 복권까지 시켜줘라. 네. 그거를 근데 대놓고는 못하고 그러니까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 이제 복권 부분이 초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석방은 됐는데 복권은 안 됐다. 그러면은 일단 총선이나 대선에는 이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민주당 당내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차기 당권에는 도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년 2023년 5월에 이제 출소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피선거권이 5년이 제한되기 때문에 2028년 5월입니다. 요게 네. 좀 묘한 게 물론 그 내후년에 총선도 2024년 총선도 못 나가지만은 2028년 총선도 못 나갑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러니까 총선을 2번 못 나가고 지방선거, 대선 다 못 나가니까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굉장히 좀 활동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게 민주당의 어떤 규정 같은 걸 보면은 피선거권이 없어도 선거권이 있으면은 당 어떤 뭐 선출직에는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당 대표를 출마를 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배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사면 받으면 오히려 모양새가 더 이상해지니까 차라리 형기 다 채우고 당당하게 게다가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본인이 무죄다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면 받으면 더 이상한 모양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당내 정치 활동을 하더라도 당내에서 좀 집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제 특별 사면 그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사면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이제 일정상으로 보면은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경우에
친문계 이제 차기 구심점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는 분명히 있는 거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5개월 후에는 어차피 적어도 5개월 후에는 석방이 될 테니까. 예, 그래서 뭐 완전 친명계를 제외하고는 네. 예를 들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권 주자는 여럿이 있는 게 정권 탈환에 도움이 된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게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반기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가 브리핑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